잘하고 싶죠, 그죠? 잘 치고 싶을 겁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 학생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온 게 어쩌면 수능을 위해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학생들한테 수능이 가지는 의미라는 건 크기 때문에 잘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관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혹은 감정이 섞인 노력.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사실 그럴 겁니다. 그 마음이 앞서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적으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무언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패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감정이 섞인 노력으로 수험 생활을 보내게 되면 수능은 결국 상대가 있는, 내가 잘하게 되면 누군가는 나보다 나쁜 점수를 얻어야 되고 내가 못하게 되면 거꾸로 나의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약육강식의 세계죠.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경쟁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화, 내가 들여야 될 노력을,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 학생들에게 나태함이나 슬럼프나 그런 문제점들이 덜 오지 않을까, 안 올 수는 없겠죠. 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화를 시킨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화를 노력에 투영을 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할 것. 저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3등급입니다. 4등급입니다. 수학을 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1등급을,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분명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소홀히 할 때 그 친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에 몰두했을지도 모르고 내가 문제집에 대해서 해설지를 편하게 보고 생각을 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친구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더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격차입니다. 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격차를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말이 내가 그 격차를 뛰어넘어서 더 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이 한 노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 1, 2, 3, 고 1, 2 때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이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때 놀았을 때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했다면 그 친구들이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친구들의 노력이 내가 한 노력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로, 수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100이라는 숫자로 그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중학교 1, 2, 3 때, 고1 때 공부를 덜한 학생이고 이 친구를 따라잡고 싶다면 당연히 나는 300이라는 숫자로 공부를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100이라는 숫자로 계속 쌓아왔던 그 노력들 내가 만회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섞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은 이게 주관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영의 학생이었다고 쳐요. 그 영의 학생이면 사실 50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일이죠. 그치만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치고 싶다면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있다면 0에서 50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결과를 기대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하다가 50을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당연하죠. 다른 친구들은 100 혹은 또 300 나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들을 이때까지 쏟아 부어왔거든요. 근데 내가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너무 중심에 있으면 내가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결과라는 게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를 보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고 이때까지 열심히 했냐도 같이 평가받는 시험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0을 해서 50을 했다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학생에게 이 50은 사실 다른 사람의 500, 600과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뭐를 실패한다면? 객관화를 실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앞전에 바보라서 그 친구들이 정말 멍청해서 중학교 1, 2, 3학년 때 고1, 2 때 내가 공부를 소홀히 할 때 독서실에 앉아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의 총량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객관화를 시키고 현실의 격차를 보면 그죠? 이걸 성공적으로 인식한 친구들은 현실에서의 격차를 보겠죠. 그럼 이 현실에서의 격차. 나도 사실 잘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저 학생처럼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나도 좋은 대학을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근데 그 현실이 이만큼이나 차이 나게 내가 뒤처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현실의 격차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나도 잘하고 싶거든요. 나도 쟤만큼 잘하고 싶은데 제가 이때까지 들였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격차에서 오는 불안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시작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나도 했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라는 본인 중심의 해석만 하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합리화를 지우시고 객관화로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냐. 이 격차가 현실적으로 내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1년 만에 뒤집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때까지 안 했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은 뭐를 찾기 시작하냐? 불안을. 그렇게 느끼는 불안을 요령으로 채우려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학원을 하고 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다 보면 다른 학원들과의 격차, 다른 사람들과 나의 격차가 현실에서 와닿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 불안을 봤을 때 쉬운 길이 없을까? 빠른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심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극적으로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오한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본인이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인류는
그 수많은 종들을 이겨내고 가장 우월한 종으로 이 자연세계에서 살아남은 종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DNA 속에는 타인보다 뒤처지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분야가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실력, 다 다를 뿐이지 뒤처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생각하고 수험생이 수능을 잘 치고 싶은 마음도 결국 거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설득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요령이란 게 결국엔 장사꾼들의 허상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심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언론과 미디어와 커머셜, 광고들은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비를 하게끔 만들거나 어떤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TV 광고를 찍는데 어떤 아저씨가 양치질도 안 하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막 모션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냄새나 라는 인상을 찌푸린다 쳐요. 근데 어떤 치약이 나오는 거야. 그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 열심히 하는 멋진 남자가 나와서 양치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이 컨트라스트로 보여주는 광고의 속뜻은 뭘까요? 네가 이 치약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너 이 치약을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렇듯 우리 모든 자본주의와 어떤 대중문화의 소비 패턴과 방식은 그 불안감을,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감을 요령으로 채우게끔 유도함으로써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능 공부만큼 인생을 살면서 나름 상대적으로 정직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1대0이 돼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대1 대응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능 공부만큼 내가 어떤 X라는 인풋을 집어넣어서 Y라는 아웃컴,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가장 정직한 것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가장 그 정직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어렸을 때조차도 그 본질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실력으로 노력으로 극복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이제 우리 교육업계로 따지면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 커리겠죠. 어떤 컨텐츠겠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칼럼이나 공부법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되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이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학생들이 너는 뒤처지고 못하게 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지금 이 수업을 들어. 이 내용을 들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왜?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자극해서 돈을 벌게 되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결국 그 불안이라는 것이 요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 요령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장사꾼들의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해집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이 엄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새벽 6시에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생활적인 엄격도 있지만 내용적인 객관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기적으로 지적 테스트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해가는 것도 저는 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서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본인의 실력으로 키우는 것만이 결국 시험장에서의 점수를 보장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수험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 자기 자신에게 얼만큼 엄격한가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